제발 비겁하게 살지 좀 맙시다. 2023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이 등교하기 얼마 전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보가 언론을 타고 대한민국 곳곳으로 전파되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장소가 교내인데다가 최근 심심치 않게 언론에 소개되어 온 학부모 갑질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언론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사를 실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최초 보도된 19일 오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사를 검색해 읽기 시작했다. 그간 기자들이 발품을 팔며 직접 확인하지 않은 추정 기사이거나 최초 보도한 기사를 짜깁기에 재송고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탓에 습관처럼 언론사 여러 곳의 기사를 검색한 후 읽어내려갔다. 모든 기사는 공통적으로 교사의 나이가 23세라고 적었으나 교사 경력은 갓 부임한 1년차 교사라는 기사와 2년차 교사라는 기사 둘로 나뉘었다. 또 1학년 담임이라는 사실은 공통적이었으나 어떤 기사는 학교 폭력을 담당했다고 하며 어떤 기사는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기사는 학부모의 갑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싣지 않은 채 단순히 부모의 거친 항의 때문에 빚어졌다고만 적었다. 한두 기사만이 1학년 A 학생이 뒤에 앉은 B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었는데 B 학생의 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고인이 된 교사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등의 식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이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어떤 기사는 이마저도 부인하듯 경찰을 인용하며 고인의 가족과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볼만한 정황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여러 기사를 비교하며 읽어가다 보니 세부 내용조차 다르고 교사 자격이 없다는 등의 강한 항의가 자살을 이끈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고작 단발성의 항의에 생을 마감했다고 더욱이 학부모의 갑질과는 상관없을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인용한 기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사망일이 18일인데 보도일은 19일이다.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경찰이 그 사이에 황망해하는 가족을 조사했다고 세간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낸 것과는 달리 보도된 내용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고 내용에 대한 신빙성마저 의심스러웠다. 제대로는 접어두고 직접 취재는 했을까? 기자에 대한 비판이 앞서려는 순간 한 기사는 서울교육청 관계자라는 사람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학생들은 아직 선생님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충격받을 것을 우려해 학교 측에서는 병가, 출장으로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서울시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가 제각각인 이유가 자세히 보도될 경우 학생들이 받을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수사 중이라 세부 내용을 알릴 수 없다는 거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 밝히지 않으니 기자들을 탓할 수만은 없었다.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고인의 선택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듯했다. 관례대로 학생을 내세우고 수사 중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이는 은폐와 다름이 없다. 학생들을 생각할 정도로 인간적인 사람들이 학교를 구성하는 교사의 죽음에 대하여 1년차 교사인지 2년차 교사인지 학폭 담당 교사인지 아닌지조차 신속하게 밝힐 수 없다는 말인가. 1차적으로 해당 초등학교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 학년부장이 고인이 살아있을 때 겪었을 고통을 남의 일인 양, 또 한편으로는 일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나 등등의 이유로 무관심했거나 회피하지는 않았는지 강한 의구심이 솟구쳤다. 사람이 죽어나갈 때까지 뭘 했다는 말인가. 앞으로 나서서 있는 사실만이라도 밝히는 게 그리도 어려웠을까.
어쩌면 이런 주장은 순전히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학교 폭력과 연계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부당한 학부모의 항의는 폭력과도 같다. 하지만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동료 교사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데 교육 시스템만을 탓할 수 있을까? 몇 년 남지도 않은 정년을 걸고서라도 부당함에 항거할 용기는 없었을까? 괜히 나서봐야 좋을 게 뭐 있겠는가? 또는 일개 교장인 내가 뭘 어쩌라고라는 자주 섞인 푸념이라도 하고 싶은가? 그렇게 피하려고만 하니 피해 학생의 부모가 모 국회의원의 자식이라는 둥, 변호사라는 둥, 갖가지 루머가 넘쳐나며 판은 더 커지고 있다. 몇 년 남지 않은 정년을 지키는 것이 그리도 중요했을까? 자식만한 나이의 어린 교사가 사망했는데 그저 덮으려고만 하다니. 부당함의 무기는 용인으로 읽힌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일어난다. 방관자가 악을 키워내는 자양분이지 않은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학교가 교육의 공간인지 선악을 구별하기 위한 싸움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이다. 툭하면 학부모는 교사에게, 교장에게 전화를 걸고 성이 차지 않으면 학교를 찾아와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원인을 학부모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교육의 최하단에 속한 현장 교사들은 좌절한다.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교장마저 멀찍이 떨어져 벌어진 일을 덮으려고만 하니 더욱 좌절한다. 교장이 되는 순간 그간의 교원으로서의 생활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몇 년 빨리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30년간 교육 현장에서 느꼈던 부당함만이라도 저항해 보겠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 차라리 부당한 학부모를 향해 욕이라고 해주었으면 좋았겠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교수 임용을 둘러싸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교수들이 모여 신임 교수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실에 한 교수가 들어왔다. 다짜고짜 누구를 임용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게 통하지 않자 책상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들어 심사하는 교수들을 향해 던졌다. 험상궂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만약 자신이 말한 대로 뽑지 않을 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폐학을 떤 교수가 오랫동안 유도를 한 탓에 힘도 좋았고 체격도 건장했다. 결국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교수들은 그가 주장하는 사람을 신임 교수로 뽑았다. 실화일까? 이야기를 듣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진리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은 교수 임용을 둘러싼 비리가 그만큼이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서서 이런 비리를 바로잡으려는 교수는 몇 없다. 일단 임용되면 교수들은 철밥그릇 아니던가. 생계를 빼앗길 걱정도 거의 없는데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울까? 두려워서가 아니다. 그저 귀찮은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거다. 적어도 생계의 걱정을 덜어낸 당신들만이라도 부당함을 묵인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생계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도리 아니겠는가. 간곡히 부탁드린다. 감사합니다.